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두 강좌에 이어서 edit 명령에 나와 있는 그 free transform 명령을 이용한 활용 예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좌와 함께 제공된 이미지 파일을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빈 곳이 있는데 여기에 슬로우라는 글씨를 여러분들이 써서 저와 함께 써서 입체감이 있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글자 도구 툴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슬로우라는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 도구 툴을 누르시고요. 상단의 글자 색은 흰색으로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문자로 슬로우라는 명령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로우라는 명령을 쓰고 난 다음에 저와 마찬가지로 뭘 하셔야 되냐면 글자가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 형태로 원근감이 표현이 되도록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자 레이어에는 컨트롤 T, 즉 다시 말하면 에딧의 프리 트랜스폼 툴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T를 누르거나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눌러서 이 엣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잡으신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셔도 이거는 원근감이나 왜곡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포토샵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의 100% 구현 형태는 글자가 아니라 이미지일 때만 구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원근감이 있도록 이렇게 움직여 봐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원근감이 되지 않고 왜곡이 되지 않고 변형이 되지 않고 기울기만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시고 만 다음에 누르셔도 마찬가지 이렇게 원근감은커녕 이렇게 그냥 기울기 형태만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형이나 이미지를 제외한 글자는 반드시 원근감이나 디스톨트,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화 시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모르게 나중에 오타를 수정하거나 또는 글자를 변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본 글자는 그대로 두시고요. 원본 글자를 복제를 하나 하셔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그 복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J를 누르시거나 또는 슬로우라는 글자 레이어 T 레이어를 잡아서 이 복제 툴에다가 즉 듀플리케이트에다가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끌어다 놓으셔도 되겠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수 있는 곳에다가 끌어다 놓으면 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슬로우라는 그 T 레이어의 눈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카피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레스터라이저 타입이라는 명령을 누르시게 되면 글자의 속성은 버리고 이미지로 구현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Alt, 컨트롤 Shift 키를 눌러서 원근감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좀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각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각은 약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 이것은 조금 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원근감만 되지 이렇게 어떤 간격 조정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변형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좀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좀 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엣지 포인트들을 컨트롤 키와 함께 누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과 그 다음 원하는 길이만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여러분들이 활성화시켰다 비활성화시켰다 해보면 없던 그 아스팔트 길 위에 이렇게 글씨가 만들어진 사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든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거나 합성을 하실 때는 실사와 비슷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즉 똑같이는 저희가 절대 만들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실사와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파시티를 좀 떨어뜨려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파시티를 떨어뜨려서 뭐 페인트를 방금 칠한 것이 아니라 페인트를 칠해서 차가 많이 다니게 되면 페인트의 그 빛바람 현상이 나지 않습니까? 아스팔트의 색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이 적당히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시게 되면 컨트롤 T 트랜스폼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크기와 각도와 그 다음에 변형인 디스톨트, 그 다음에 왜곡을 할 수 있는 디스톨트와 그 다음에 원근감을 나타낼 수 있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누르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퍼스펙티브에 관련된 설명을 이렇게 구현을 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좀 연습을 좀 잘 하셔서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미지나 도형일 때 구현이 되고 글자는 반드시 이미지화 시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이렇게 완료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서 파일에서 오픈하셔서 이번에는 모델과 그 다음에 그 페인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페인팅 부분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의 얼굴 부분만 부각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합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페인팅이라고 나와 있는 painting.jpg 파일을 모델 쪽으로 이동 툴을 이용해서 끌어다 놓으시고요. 크기가 너무 크니까 일단 줄여야 되겠죠. Ctrl T 명령을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 툴 눌러서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엣지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다 대면 4개 방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trl T 명령을 다시 누르고요. 자,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적당히 얼굴 모양 형태와 비슷하게, 즉 볼 부분에 충분히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확대를 저는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확대를 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좀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가 된 상태에서 이 페인팅 느낌과 피부톤이 어느 정도 믹스가 돼야 되니까요. 레이어 1번이 지금 저희가 페인팅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있는 블렌딩을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라이로 하게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믹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렇게 경계면이 뚜렷하게 보이고 계시죠? 자,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의 레벨이나 커브 명령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또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나오는 레벨과 커브 명령을 이용하셔도 좋은데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의 특징이 레벨을 일단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저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흰색 슬라이드 바로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같이 그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상위에 있는 어저스트먼트는 하위에 있는 모든 그 레이어에 똑같은 효과를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레이어 1번에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반드시 클리핑이 돼가지고 이 1번 레이어에만 적용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일단 OK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와 레이어 1번의 이 중간 단계에다가 마우스를 대시면 이렇게 Alt키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트가 변합니다. 이게 클리핑 효과를 주는 부분인데요.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 원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1번에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의 레벨의 효과가 적용이 되고 백그라운드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좀 하기 싫으시다 그러시면 바로 이미지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벨을 이용하시면 굳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톤이 조정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메뉴 명령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용하게 되면 원본이 변형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라든지 메뉴 명령들을 이용해서 어떤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원본이 변질이 된다, 변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다 하셨다고 해도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에딧의 트랜스폼에서 워프 툴을 누르셔서 여러분 그 페인팅의 모양 형태를 볼의 어떤 그 굴곡 형태를 약간 좀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밀어 놓고요. 좀 도드라지게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야 비슷한 모양 형태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적당히 워프의 이 방향바라든지 아니면 그 면을 클릭을 하셔서 약간 그 얼굴의 그 곡선 부분과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별로 보시기에는 별로 티가 나오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꾸 보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는 다 어색함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하셔서 엔터를 치시고 봐주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미지와 합성이 되어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딧의 트랜스폼에 나오는 워프나 퍼스펙티브, 디스톨트, 스큐, 로테이트, 스케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카피 머지라든지 페이스트 인투, 그 다음에 필과 스트로크에 대한 설명을 에딧 명령 중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define brush preset이라든지 define 패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의 형태를 뭐 브러쉬로 등록을 하거나 패턴으로 등록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설명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